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대아TI를 내부 금융 보면서 저의 결론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대아TI 벌써 10월 8일 기준 6,010원이네. 내가 공부할 때 얼마였지? 일주일 차트, 3개월 차트, 3개월, 9월 요때 그거 뭐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거기 가서 평화 종전선언 막 이거 나올 때 이빨 올랐던 때 지금은 또 쏙 빠졌고 그 고점 대비 한 20% 빠졌네. 아이고 참. 자, 1년 차트 작년 10월에도 올랐었고 3년 차트 이때는 하노이 회담 그거 맞지? 김정은이 뭐지 한 그때 비교해서는 40% 빠졌네. 환장하겠네. 5년 차트 12,000원대도 있었네. 아 이때가 12,000원대. 10년 차트 수평을 달리다가 이렇게 요동을 쳤다는, 그러니까 수평을 달렸다는 거는 아무런 그것도 안 받다가 올라갔다는 거잖아, 맞지? 아이고 참. 자, 그러면 시가총액 4,800억 대 공부했는데 공부하고도 20% 빠졌네. 10%에 400억이니까 맞지? 4,800억 대 내가 공부했는데 4,200억이네. 일주일 사이에 10월 1일 날 상장 주식은 7,100만 주고 외국인이 6.84%, 동일업종 PER이 18배인데 얘들은 54배, 내가 계산할 때 54배 나왔어요, PER이. 자, 들어가 보자. 뉴스는 DRTI 300억 규모 이집트 6월달 4차 국가철도망 10뭐 GTX 구간 뭐 지난해 영업이 뭐 이런 거 의미 있나? 자, 종목 토론시 뭐 이래 있고, 자, 재무제표원은 나중에 볼 거고, 다시 또 넘어가면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볼까? 자, 6개월 주가는 파란색 주가 요거 매수 상계 주가 올라갈 때 샀다. 당연한 거지. 매도 판 것도 있네. 이거 위에 봐야 되노. 외국인은 빨간 게 산 거고 그거 파란 게 판 거지. 10월 6일, 10월 5일 순매수네 맞지? 최근 9월 23일부터 순매수 돌아섰고, 난 모르겠다. 자, 넘어가자. 뉴스 필요 없고 종목 분석 들어가서, 자, 이 회사가 최준우 외 3인이 16.84%, 100% 지분 중에 16%만 17% 조금 못 되는 지분만 이 회사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다. 그럼 한국말로 18%만 사모으면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말과 똑같은 거. 기간도 없고. 자, 그러면 자, DRTI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갔는데 2019년부터, 자, 코스닥은 어떤 식으로? 코스닥보다는 2011년부터 2020년 11월부터 잘 나왔고, 일반 전기전자 비해서는 잘 나왔고, 거래량은 2020년 4월 달에 6월 달에 뭐 이런 식으로 뭐 해봐야 되는 거. 넘어가자. 뭐 하는 회사냐면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개발 공급업을 주사업. 기차가 오면은 문 열리고 닫히고, 기차가 몇 시에 도착, 몇 시에 출발, 다음 기차는 몇 시에 도착, 몇 시에 출발, 요거는 광주 가는 거고, 요거는 부산 가는 거고, 요거는 광주 갔다 부산 가는 거고, 부산 갔다 광주 못 가니? 대전 갔다가 부산 가는 거고, 그 철로 선도 바꿔야 되고, 그거 메인 화면에서 이제 그거 뭐 영화에 보면은 그 총 관제센터에서 앉아가 막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철도가 운행되면서 발생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 철로 자동으로 바꾸는 것도 릴레이부터 시작해서 시뮬레이터, 그리고 부사업으로 광고도 하고 있는 요런 디지털 광고 사업도 하고 있는 요런 옛날로 비교하면은 해외 기술에 의존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국산화가 성공한, 그러니까 KTX 1차 KTX 구간 서울에서 동대구에서 부산 2차도 여기 애들이 했고, 뭐 서울역 대합실 뭐 여러 가지 입장이잖아. SRT는 모르겠고, 뭐 지하철 몇 호선 뭐 그런 것들, 지하화 구간 뭐 공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 까는 것들, 문 열고 닫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얘들이 주하는 역할이다. 연간 매출을 보면 연간 매출 우상향 990억에서 2020년 1300억으로 우상향, 영업이익도 140억, 70억, 78억, 90억, 88억, 뭐 영업이익은 우상향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일단 뭐
나오고 있고 빨간색이 안 된단 말이지. 자, 순이익도 계속 흑자로 나오고 있고, 자산이 1100억에서 2020년에는 1600억으로, 부채가 317억에서 600억으로 두 배 불러넣었지만 자산 대비해서 부채는 지금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다. 자본 총계가 830억에서 10억으로, 아니다 이거 얼마고 이거 830억에서 1030억으로, 자본 총계 1000억으로, 830억에서 1000억으로, 그리고 자본금은 자본 총계는 내가 가진 자본의 총계고, 자본금은 시작할 때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그거가 자본 총계가 71억으로 지금까지 불어나지 않았다. 자본 총계가 불어나지 않았다는 거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똑같은 말이지. 신주를 발행해야지 자본금이 변하니까. 내가 요거 이 회사는 7,100만 주, 왜 이래 시총이 4천억밖에 안 되는데 7,100만 주나 되나 했는데, 얘들이 설립할 때 7,100만 주를 발행하고 액면가를 100원으로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71억인 거지. 7,100만 곱하기 1 하면은 7억, 71억인데 100원, 액면가 100원, 7,100만, 10 곱하면, 그렇지 1 곱하면 7,100만, 10 곱하면 7억, 100 곱하면 뭐다? 7억 1000, 아니다 71억, 아니다 왜 이랬지? 잠깐만 7,100만 7,100만이면 7,100만 곱하기 100은 71억이네. 아씨 나 왜 이래 산수 뭐하지? 71억 맞지? 71억. 그러니까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니까 요거는 얘들이 주식수가 설립하고 변동이 없다라고 보면 되지. 변동이 없다라는 거는 돈을 잘 벌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뭐 자기가 쓸 만큼 투자할 만큼 돈을 땡겨올 수 있든지, 은행에서도 돈을 못 땡겨오면 뭐다? 내가 신주를 발행할 테니까 신주 너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이란다, 요거 주식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줄 테니까 요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자도 꼬박꼬박 줄 거고, 나중에 요거를 뭐 지금 주가가 뭐 3,000원이지만 1,000원에 3년 뒤에 1,000원에 바꿀 수 있는 조건으로 줄게. 근데 3년 뒤에 얘들이 주식이 뭐 30만 원 올라 버렸어. 그러면 뭐다? 돈 빌려준 입장에서는 이거를 1,000원으로 바꿔서 그걸 시중에다 팔아버리면 이자 받아서 돈 돼, 주식 팔아서 돈 돼. 그게 시비를 하는 그런 거잖아요. 신주 인수권 시비를 발행한다, 유상증자를 한다. 근데 얘들은 증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본금이 변동이 없다라는 거는, 5년간 최근 5년간 변동이 없다라는 거는, 얘들 발행할 때도 7,100만 주였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돈을 꾸준히 잘 벌었다, 아니면은 뭐 굳이 돈 그렇게 땡길 필요성이 있는 큰 돈이 필요 없다, 둘 중에 하나겠지. 얘들이 시스템 설계를 하고 시스템을 완료화시키고 시스템을 이렇게 깔아주는, 열차가 잘 운행되게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큰 공장이 필요 없는 거지, 제조 공장이.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말고 뭐 화학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100개를 만들어내는데 그거 시장에서는 120개를 원해. 그러면 얘들은 한 땅이 짜내서 100개밖에 못 만드는데 120개를 납품하려고 그러면 공장을 다시 증설해야 되잖아. 그럼 돈이 들어간단 말이지, 막대한 투자비. 그러면은 기존에 돈이 없으면은 땡기든지, 아니면 신주인수권부 사채, 아니면은 누구한테 투자금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얘들은 굳이 필요 없다라고 봐도 되겠지. 왜? 공장이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자본금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이런 식으로 16년도에 마이너스 121억, 126억, 플러스 28억, 마이너스 290억, 마이너스 230억인데, 요번에도 보면은 얘들은 투자하는데 일반적으로 자기들 회사에 있는 뭐 그런 걸 투자한 돈 쓰기보다는 2021년 상반기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봤을 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봤을 때 얘들은 돈 굴리는 거죠. 돈 굴리는 거. 자기들이 이제껏 20몇 설립한 지가 20 몇 년 됐거든. 얼마 됐노? 얘 설립한 지가 2001년도니까 95년부터 설립한, 그 26년 정도, 26년 동안 돈을 모아놨으니까, 그러고 기존에 하던 일도 있으니 그 모아놨던 돈을 투자 자금으로, 금융 자금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이자놀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 자, 이자 발생 부채는 거의 35억이 다고,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 16년도만 두 자릿수 14%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8%, 7%, 7%, 6% 이런 식으로 차지한다. ROE도 요 최근 거 한 8.4% 정도, 한 8%. 영업이익률이나 ROE나 별 차이 없는, 부채 비율은 40%고 자본 유보율은 1300%. 자, EPS는
와, 16년도가 제일 잘 나왔네. 149원.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149원. 근데 지금은 예상치 올 21년 상반기는 60 몇 원인데 63원인가? 그거 1년치를 곱하면 거의 한 126원 정도가 어닝을 잡을 예상치 잡을 수 있다. 그래서 PR을 계산하면 요번 올해 거는 한 54배 정도 나오고 PR이 13배, 17배, 90배, 172배, 58배. 2020년에 58배였고 지금 2021년 상반기 것만 계산해서 그 1년치를 나눠도 54배 정도 나온다. PER은 얘들은 공장 이런 게 없어서 한 4점대, 3점대 나오고 있고 배당 수익률은 5년 평균 0.54 정도. 평균이 배당 수익률이다. 얘들 5년 평균. 그러니까 생각보다 높진 않지. 자 분기를 한번 보면은 매출액은 뭐 우상향한다 보기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고 영업이익 아까 전에 이게 EPS 있잖아. EPS 27원 더하기 36원 하면 63원이지 126원 맞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투자 그거 한번 기업 개요 잠깐 보고 SIG가 시스템 뭐 요거 하는 그거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뭐 그런 것들 TC 트랜스 그거 시티즌 뭐 아이씨 그 뭐더라 하여튼 요거 SIG 잠깐만 SIG가 뭔 약자더라 SIG 요런 걸래 철도 신호가 SIG 나 어렵다잉 자 SIG 철도 신호 이런 쪽으로 주력 매출이고 한 85% 정도 되고 광고가 한 15% 요렇게 포트폴리오가 된다 생각하는데 연구비는 한 5% 4~5% 정도 요번 반기에는 40몇 한 작년에 2020년도에는 70억 정도 썼는데 그게 한 5% 4% 정도 평균 건설연수는 4.29년 정도 되고 내수가 거의 99% 이상 되는 거 보면 되고 수출은 좀 적다. 자, 2015년 이후부터는 신주 인수공부사채 행사된 거 없잖아, 그치? 자, 그러고 얘들은 투자 회사 있고 골드스타 인베스트먼트 이걸로 가지고 이제 돈놀이 하는 거지, 자기 돈을 가지고. 자, 넘어가고 다시 자 재무 분석 투자 활동 현금으로 볼게요. 투자 활동 현금으로 얘들의 영업이익 금융 수익, 금융 원가, 기타 수익, 기타 영업에서 2021년 기준으로 분기 기준으로 금융 수익, 금융 원가 요거는 별 차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기타 영업 이익에서 7억, 3억 2021년 3월과 6월에 7억과 3억 요게 기타 영업 손익 기타 영업 기타 영업에 영업 기존에 자기들이 하는 신호체계 뭐 광고 수익 이거 말고 다르게 땅을 산데 그거 임대료 들어든지 땅을 산데 고장나서 그거 수리비가 나갔는지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받든지 돈을 빌려줬는데 띠먹든지 뭐 주식을 샀는데 오르든지 주식을 샀는데 떨어지든지 그런 식으로 수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기타 영업 손익이라고 본다. 플러스가 7.6억, 5.8억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나가는 게 외환 거래에서 손해 본 것들 이런 것들 외환 환산 이익 이런 것들도 있고 기타 영업비 비용 나가는 것들 뭐 기부금 내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포함시킨다. 그래서 그거를 영업이익에서 기타 이익, 기타 수익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고 금융 수익, 금융 이익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고 세금 마이너스 시키면 뭐가 나온다?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 단기 순이익에서 여기에서 단기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를 하면 주당 순이익이 나오고 한 주당 순이익이 나오고 단기 순이익에서 자본을 나누면 자본 대비 순이익이 얼마나 나오냐 그거의 ROE (Return on Equity라는 수치가 나온다. 자, 됐고 이건 받고 단기 순이익 2021년 6월 기준 매출액 332억에 영업이익 28억 영업이익률 8.4% 순이익률 8.4% 자 매출 증가율 15% 상승 영업이익 증가율 15% 상승 영업 재무상태표 부채 비율 64% 내가 계산 잘못했나 40%였는데 현금 흐름표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 요번 분기에는 마이너스 돈이 굴러 들어있지 않고 그러니까 2021년 2분기에는 마이너스지만 1분기하고 합치면 상반기잖아요. 그게 합치면은 170 몇억 정도 되는 플러스가 되는 거겠지. 요것도 합치면 플러스잖아 맞지? 자 투자 활동 얘들이 투자 활동 감소라는 건 샀다라는 거거든. 감소
팔았다는 거. 유동금융자산을 팔았다. 팔아서 568억이 들어왔다라는 소리야. 그거 유출은 나갔다. 유출액은 나갔다. 자산 증가 요만큼 샀다. 457억치 금융자산이란 건 뭐야? 주식 펀드, 뭐 매주채권, 뭐 매주채권이란다. 그냥 채권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돈 굴릴 수 있는 거 그런 금융자산 거잖아. 그거를 457억치 유출액 증가 샀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소리지. 샀으니까 왜 마이너스냐? 현금 활동을 표현하는데 내수 중에 회사에 돈이 있으면 플러스고 회사에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로 표기를 하니까 요건 마이너스. 자, 그러면 요거 뭐야? 앞에 거 투자활동 현금 유입액 들어왔다는 소리잖아. 그럼 유동 금융자산 아까 말했던 펀드, 주식 뭐 여러 가지 그 채권 뭐 여러 가지 외상값 뭐 이런 것들의 감소는 뭐다? 100개 있던 게 줄어들었다. 돈이 들어왔다. 내가 자산이 있던 게 줄어들었다. 유입 들어왔다. 이게 팔았겠다. 감소 그러니까 팔았다. 맞죠? 팔았으니까 돈이 들어왔다. 이씨 헷갈린다 갑자기.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지? 자, 유동자산의 증가. 이건 샀는 거고 증가됐으니까 맞지? 샀는 거고 샀으니까 돈을 썼으니까 샀지. 돈을 썼으니까 그게 현금으로 들어있는 건 아니고 그거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놨네. 헷갈릴 수 있겠네. 어째 안 헷갈리띠. 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얘들은 뭐 그러니까 특별하게 얘들 뭐 유형자산이나 이런 데 투자한 게 없단 말이지. 내가 이걸 말하는 이유가 유형자산 증가하는데 뭐 1억 5천 1억 9천이고 뭐 무형자산도 없단 말이지. 무형자산 증가하는데 돈을 쓴 게 없단 말이지. 뭐다? 돈 굴리는데 돈 썼다. 유동 금융자산에 돈 썼다. 이게 포인트라고. 이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어렵다. 맞지? 자, 투자지표 간대 보고 수익성 분기별로 볼게. 이거 우상향 하고 있었으니까 영업이익률 8.4, 순이익률 8.4, 영업이익률 8.4, ROE 7.4, 8.3 이런 식으로 성장성, 영업이익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뭐 특별하게 안정성, 부채 비율 68%, 유동부채 68% 중에 1년 안에 갚아야 될 비율이 62%, 1년 장기성 부채가 5%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고 이자 발생 부채가 32억이 있고 이 32억에 이자 해봐야 얼마 되겠나 맞지? 얘들의 유보율이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가 안 되는 거야 아직까지. 8.4% 정도. ROE도 한 자릿수 때. 자, EPS는 149원, 99원, 91원, 30원, 99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었고. 그래서 PEG 레이시오, Price Earning Growth Ratio, PER은 Price Earning Ratio 맞나? PR? 요거라면 피터 린치가 좋아한다는 PEG 수치는 이제 계산하기가 애매하니까 요걸 안 넣는데 그거는 각자 계산하면 되는. 내가 계산했을 때는 PEG 레이시오가 1.2. 피터 린치는 0.5 되면 무조건 사라, 1 넘어가면 팔아라 라고 했는데 1.2 정도 넣더라. 그러니까 자기 성장률보다 돈을 못 벌어 간다라고 할 수 있는 수치 중에 하나. 자, 그건 또 다음 한번 또 짚으니까. 컨센서스 필요 없고 업종 분석. 얘들하고 비슷한 분석이 회사가 신세계 IC가 얘들하고 똑같은 거야? 롯데정보통신도 얘들하고 똑같은 거야?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의미 없다. 통과. 섹터 분석 필요 없고 지분 현황. 얘들의 지분은 자 이때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다면 어디에서 샀나? 얘들이 5,200원일 때 2021년 3월에 샀고 판 건 없고 판 것도 없고 매수 거래량 이때가 발생됐고 나머지는 없다. 내부자 거래 없고 그러고 지분이 뭐 많이 있는 5% 이상 되는 지분이 없다. 10%도 없고 기관도 안 들어왔다 이 말이겠지. 자, 한국금융증권 5% 있던 지분이 요번에 이제 팔아가지고 4%가 됐네. 한국금융증권이. 자, 여기까지 됐고, 자, 요거 이제 내가 마무리 짓게. 자, 대하 TI 요거를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이제 마무리를 짓기 전에 다시 한번 네이버 금융의 매출은 우상향, 영업이익은 꾸준히 매출은 우상향, 영업이익은 꾸준히 잘 나오고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 부채 비율은 68%, 내가 계산할 때 40몇 %인데 60
68%네. 이거 다시 계산해 보자 이거. 왜 이게 68%지? 68%냐? 참. 자, 부채 비율. 부채 총계 643억. 643 나누기 자본 총계 1043은 61%네. 61%네. 맞지? 61%. 자, 61%다. 부채는 61%. 별 차이 없는 거지. 부채 61%라. 뭐 하여튼 뭐 60%나 하여튼 68%나 65%나 별 차이는 없지만 하여튼 60%대 부채율 괜찮고. 자, 그리고 또 뭐 있노? EPS는 들쭉날쭉 하고 있고, 요번 분기 EPS 예상치가 126원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 90원, 30원, 99원, 90원, 30원, 99원, 126원 합치면 평균 나누기 4를 하면 평균값 나오잖아요. 86.5원. 그리고 요번 어닝이 126원이니까 2021년 1년치 예상 126원 나누기 86.5로 하면 86.5에 45% 성장했다. 45% 성장한 거를 PR 54라고 했잖아. PR 54. PR 나누기 EPS 성장률이 그루스 레이시오. 그래서 PEG 공식이 45%를 나누면은 1.2배가 나온다. 1.2. 요거는 수치가 낮은 날수록 좋다. 0.5면 산다 하는 그 수치. 그래서 1.2가 나왔어요. 자, 배당금은 20원씩 5년 평균 0.5% 요렇게 되었고, 대하 TI 내가 공부할 때 시총 4,800억인데 지금 4,200억이고, 그거 8가지 항목 크게 가지고 싶은가에 돈 잘 벌 것 같냐, 지금인가, 싸냐, 경영자는 걱정 안 하겠냐, ROE 3%당 1점, 영업이익률 4%당 1점. 그래서 총점을 계산했고, 그리고 그 점수와 상관없이 따로 항목들 위험한가, 자식에게 주려면 몇 점 주겠냐, PEG는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그러고 무엇으로 돈을 버냐, 이런 항목을 뽑아놨으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나만의 생각이고 나의 성향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거니까, 이 점수를 왜 그래 줬냐 말하면은 답이 없다. 그리고 내 점수하고는 주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점수 안 준 회사들 잘 올라가더라. 가지고 싶은가에는 한 8점 줬어. 왜? 이건 테마죠. 무슨 테마? 대륙간 철도, 횡단 철도. 이 철도가 깔리면은, 철도 길은 깔리면 그만이지만 철도 관리 시스템은, 대륙의 철도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은 얼마나 물동량이 커지겠노, 맞지? 그럼 그걸 관리하려 그러면 이런 철도 관리 시스템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철도 선진국 대비해서 철도 시스템이나 철도 이렇게 그 인당 뭐 깔리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적기 때문에 철도를 더 많이 깔 거고, 더 많이 깔면은 이런 또 시스템적인 하는 회사들이 매출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떨어질 수 없는 거지. 왜? 철도 사업은 국가의 SOC 사업이라 가지고, 기간 산업이라 가지고 죽일 수가 없다니까. 죽이면 안 된다니까. 철도 기간 산업. 그리고 이 회사가 돈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벌어갖고, 그 대신에 조금 이제 PER 수치로 보면은 54배니까 고평가되는 부분은 있지. 하지만 테마를 받고 시베리아로 뻗어나가면 지금 수치는 결코 높은 건 아니지. 자, 그래서 8점을 줬고, 돈 잘 벌 것 같냐에 7점을 줬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국가 기관 산업이다 보니까 날릴 수가 없고, 그리고 철도는 사고가 나오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저탄소 이런 것들 막 세상이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차만큼은, 기차는 저탄소 그 운행 도구잖아요. 위에 제일 앞에 열차가 하나만 끌면 뒤에 다 딸려오니까 물동량 엄청나게 많이 커버하고 이러니까 우리한테는 너무 좋은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다. 지금인가에서는 5점 줬던, 5점은 모르다는 소리야. 모른다는. PL 54배 싸진 않고, 그렇다고 시베리아 횡단 그 대륙간 철도 기차 타고 프랑스 가고, 기차 타고 아프리카 가고, 기차 타고 모로코 가고, 기차 타고 저거 이스탄불 가고, 기차 타고 저기 어디 가고 먹고 베트남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꿈만 가진 건 꿈에 막 그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 북한하고 사이만 좋아져 버리면 이게 된다고. 이게 되면은, 이게 됐다 가정해버리면, 이 시스템은 대하TI라는 시스템은 맞지? 그래도 국내에서 이렇게 이런 그 철도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통과를 하는 하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뭐 높은 게 아니니까. 대하TI만 있나?
딴 건 내가 공부 안 해보면 모르겠는데 대학 TM에 있다고 치면은 얼마나 유니크하노 맞지? 그러면 또 커지는 거지. 그렇다고 이거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해외 이런 시스템 업체들이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 걸. 그 나라의 기간 산업을 해외 시스템 업체가 쓰게 해주겠나? 해주겠 수도 있겠다 맞지? 페널티가 있겠지.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이 뭐 돈을 지금인가에 그걸 했고, 그리고 지금 정권에서는 북한하고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고 있잖아.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를 따라오려고 하면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닥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졌나. 오징어 게임 뭐라고 그거 하나로 지금 또 세계를 평정하고 맞지? 문화로서 세계를 또 앞세우고 코로나 이것 때 팬데믹으로서 세계를 또 앞세우고 거의 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이미지가 신뢰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를 예전에는 우리한테 뭐 불바다 서울 불바다 그러면서 박살 내버린다고 하지만 지금은 저들 죽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은 따라오기가 너무 힘들거든. 우리도 돈 엄청나게 쏟아붓잖아 국방력에. 그렇다면 우리가 못 만든 것도 아니고 잘 만드는 게 저거 머리나 우리 머리나 똑같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이제 김정은 체제다 보니까 이 애들이 이제 조금 많이 바뀐 거지. 그런 가운데서 사바만 잘 되면 이게 꿈 같은 일이 아닐 수 있다. 통일대라는 게 아니라 길만 열리면 된다. 길만 열리고 해도 말 통하니까 그게 그거지. 똑같지. 얼마 줬노? 자, 싸냐? 비싸다. 2점이다. 비싸다. 54배다. 54배. 비싸다. 근데 시베리아 철도 되면은 비싸나? 안 비싸잖아 또. 어렵다. 경영자는 8점 줬지. 철도 신호 체계를 정립하고 해외 기술밖에 없던 것을 국내 기술로 이제 만들어내고 시뮬레이터 등등 이런 높은 기술력 이런 것들 했는데 점수를 8점 줬다. 5년 평균 배당은 0.54%. 평균 배당은 적다. 걱정 안 하겠냐에 8점 줬고 뭐 이런 거는 뭐 테마 안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뭐 유보율이 1300%에 부채 61%인데 잘못 적어놨네. 61%. 야, 이렇게 돼 가지고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시 찍어있네. 부채율이 61%. 자, 부채율이 61%. 부채율 61%. 이거 잘못 적었네. 부채율 61%. 자, 그렇다고 얘들이 제작하는 공장이 있는 게 아니고 시스템 소프트웨어적인 거라 가지고 조금 점수를 맞았다. 점수를 맞은 게 걱정할 게 없다. 큰 돈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맞지? 그래도 기술력을 이런 철도 시스템이나 이런 기간 산업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완전히 다 갈아엎고 깐다라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 기존의 걸 다 싹 갈아쳐야 되는데 그것을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소재를 싹 갈고 새로운 소재를 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기분 들걸. 함부로 못 바꾼단 말이지. 자, 그리고 ROE는 3%당 1점인데 얘들이 8.4% 나와서 3점을 줬고 영업이익률은 8.4% 나와서 4%당 1점에서 2점 줬고 총점 43점에 8 나누니까 5.4점이 나왔고 그것과 상관없이 위험한가에는 8점 줬다. 높은 점수면 위험하지 않다라는 소리고 모르면 5점이니까 1300%의 유보율 61%의 부채율. 61% 잘못 적어가지고 61%의 부채율. 그리고 자기만의 특별 기술들, 철도 관리, 문 열고 닫히는 것부터 시스템, 철도가 필요 없는 사업이 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연결되는 그런 사업. 자식에게 이걸 주겠냐? 자식에게는 2점? 이걸 PG 자식에게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 맞지? PG는 1.2%, 내가 계산할 때 4년 평균 1.2% 나오고 얘들이 돈을 버는 거는 철도 신호 SIG 437억 70% 차지하고 시뮬레이터는 2억 무시해도 되지. 그리고 지상파 통신 89억 INC 서로 이제 해가지고 인터넷 광고 89억 한 14% 이런 식으로 돼서 총 618억 수출이 한 1억 정도 나가고 내수가 619억. 그러니까 뭐 수출은 무시해야 된다. 내수 산업이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기간 산업. 연구비는 4.15 반기분 25억
배당은 평균 배당은 0.54, 재고 자산은 25억인데 재고 자산 훼손률이 31.6회라. 그러니까 365 나누기 31 하면 한 10일 만에 재고가 소진된다는 거 봐야 돼. 그러니까 얘들은 재고 자산 회전율도 의미 없고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도 한 1.5% 정도. 그러니까 돈 다 받는다. 뭐 못 받는 거 없다. 평균 직원도 평균 근속 한 4.29년. 직원들 평균 근속이 좀 약하네, 맞지? 한 이런 거 한 10몇 년 돼버려야지. 맞지? 그러면 완벽한데. 하여튼 이런 회사 테마주에 투자를 하고 대북주에 투자를 하면은 대아티아에도 괜찮겠다. 근데 싸진 않다. 하지만 이 대북주는 미래 가치를 보고 지른다. 이런 거는 무너질 리가 없으니까 이런 건 괜찮겠다. 끝.